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모처럼 만에 희망의 증거라는 정말 가슴 설레고 우리로 하여금 왠지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4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는 희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진실함, 그것이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진실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간절하다 그래도 그 희망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하는 것을 정말 잠 못 자는 경찰서장 이야기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경험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선생님과 벅찬 희망의 성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 준비하신 두 번째 파트가 30년 동안 희망을 가져서 마침내 이룩하신 네팔 인연에 대한 말씀을 듣기로 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선생님께 네팔의 희망의 마침내 실현된 30년 그 세월에 대해서 말씀을 전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6.25 전쟁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역사 속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그런 세대죠. 젊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네. 나는 그 6.25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난히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네. 나이 들수록. 지금 내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네. 프란체스카 여사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영부인. 네. 그 유럽의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네. 그 연령 차이가 참 많아요. 30대에 그 50대가 넘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결혼을 해서, 네. 직간접으로 이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쓴 그 자서전 같은 메모가 있어요. 네. 6.25 사변 나고 계속 썼던 메모를 그 출간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걸 내가 사서 읽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간은 나도 경험을 했으니까. 아하. 공감대가 또 나는 많을 수 있으니까. 시민으로서 학생으로서 경험했지만은 정말 대통령은 지도부로서 어떻게 이 행동했는가 이걸 내가 이제 맞춰가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워낙 요즘 청소년들은 그건 역사 속의 얘기지 내가 그냥 한다면 고루한 얘기로밖에는 안 들릴 것 같아서 조금 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전달해 볼까 고민을 좀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그 6.25가 일어났는데 6.25가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대구에 다 집결한 거예요. 마지막 보루가 보루니까. 대구 부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대구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복잡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니까 생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선생님들도 뭘 가르칠 의욕이 없어요. 학생들도 배울 의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 중이고 우리가 공부하던 학교는 전부 군인들이 병영으로 사용하고 우리는 산등성이나 뭐 기와골 이런 데 가서 판잣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냐면 안 들어봐요. 그렇죠. 왜 안 들어오겠어요? 지금 포탄 소리 뭐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혼란한 때 그런 생각의 여유도 없어요. 아 그래요. 대구 동천 비행장에서 폭격하러 출격하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안 들려? 안 들려요. 선생님이 아무리 높은 소리를 해도 뭐 폭음 때문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칠 때도 선생님들이 정성스럽게 응용 문제도 내고 요거는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거니까 중요하고 이 생각을 못 하셔요. 예. 선생님들도 한치 앞을만 못 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런 아주 뭐라고 할까 사회적으로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이고야. 그러니까 더 침체되는 거야 나는. 네. 내가 이거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안 다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래도 이 가난을 뚫기 위해서는 내가 한 해라도 좀 빨리 학업을 마쳐야 되겠다 싶어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합격도 하고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2년을 들여서 내가 이래가지고 시험을 쳐서 한 해를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참 잘 생각했다고 네. 이렇게 내 말을 받아주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일생을 살아보면 그 한 해 두 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다. 꼭 상담자 같은 예.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고생스럽더라도 이런 생각했어. 정규 과정을 나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한 해 뛰어버리면 한 해의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야. 네. 응? 그러네요. 한 해 동안 사길. 그래지. 그래서 이제 내가 한 해 땡기질 않고 그대로 이제 다녔는데 그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모이라는 거예요. 운동장 해봐야 야산이지. 그렇겠네요. 네. 그때는 뭐 야산에 모여가지고 조회하고 일을 처지도 아닌데 네. 모이라는 거예요. 아유 또 뭐 중대한 발표가 있나 보다 네. 이랬더니 그때 힐라리 경이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힐러리 경이. 네. 그분은 등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 그분은 등산가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신문에 그때는 이제 전투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니까 그랬겠죠. 그 외신은 조그마하게 어디에 나서 영국 등반대 중에 에드먼드 힐라리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다. 네. 이게 나온 거예요. 네. 그 짧아요. 그걸 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사기를 올려줄까. 아마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고심을 하시고 전교생을 모여라. 네. 그래서 너희들도 어른이 되거든 이 히라리 경처럼 네. 투지를 갖고 그런 의지를 갖고 이 도전하는 네. 그걸 잊지 말아라. 아하.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애들은 뭐 장난도 치고 뭐 그 교장 선생님 흘려들었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다 뭐 네네. 이래 생각하고 흘려듣고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나한테는 그 말이 말이지 딱 가슴에 꽂혀요. 그때가 선생님 몇 학년 때요? 고등학교. 고등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가슴에 딱 꽂히면서 그래 내가 어른이 되면 히라리를 만나리라. 와. 힐라리를 만나리라.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예. 에베레스트 꼭대기를 올라갔는가. 아하. 나중에 안 일이지만 많은 의학자들이 8,000m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신체적으로. 신체. 인간의 몸으로는.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올라갈 수 없는 곳이라고 네. 많이 주장을 했더라고 보니까. 네네. 그런데도 이분은 산 정상에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지라는 것도 그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꽂혔는지 하여튼 내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국가적으로는 대구가 함락되느니 마느니 이런 판에
그것이 나한테는 생명수처럼 가슴에 아하. 딱 꽂혔어요. 그때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암담해서 어떤 희망의 증거도 그렇지. 어떤 희망의 싹도 없었을 때 그 힐러리 경을 전해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내 가슴에 깊은 한 줄기 희망으로 꽂히고 그렇지. 내가 그 힐러리를 만나리라 이런 큰 원을 세우시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산을 다니기 시작했어. 아, 그것이 계기가 산악회도 돼서. 없고 그런데 내 혼자 산을 갔어. 근데 그때는 산을 가도 산 정상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산 정상에 그 빨치산들이 아유, 폐단병들이 위험해. 남아가지고 네네. 말이죠. 목숨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껏 간다고 그래봐야 절까지 가는 거예요. 절. 팔공산 같으면 이제 네. 동화사까지 가는 아하. 거예요. 동화사를 넘어가지고 저 동봉이나 이 정상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이제 내 혼자 그렇게 혼자서? 힐러리를 만나자면 자동으로 그렇게 논리가 되네요. 산을 일단 타야 되니까. 그 일단 산을 알아야지. 힐러리랑 만나도 산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산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서 내가 등산을 연습을 했어. 아하.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휴전이 되고 네.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자 제일 처음 한 것이 내가 경북 학생사학연맹을 만든 거예요. 아. 그 나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제 김기문이라는 친구가 있어. 사대댕. 그다음에 서혜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서혜장이라는 친구는 학도병으로 갔다가 이제 포항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총을 맞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늦게 법대 다녀서 그 셋이서 어울려가지고 만들었어. 아하. 우리는 학생이니까 기존 한국산악회 그 올드 멤버들이 이제 그분들도 청년 때는 열심히 등산을 했지만은 나이 드니까 이제 막 산기슭에 앉아가지고 막걸리나 한잔 마시고 내려오시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학생 마음에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카데믹하게 이 산을 한번 학생답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본 잡지 또 미국 잡지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걸 공부하면서 독학한 거예요. 아, 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독학을 하다가 보니까 등반가들이 대구에 피난 온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928 수복이 되고 올라간 분도 있지만 잔류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었거든. 등반가 중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수성으로 모시고 훈련을 한 거예요. 일이 점점 모양을 갖춰가네요. 모양을 갖춰가는데 그래서 학생 때라서 좀 희망이 그랬는지 우리가 창립한 것이 1957년이에요. 네. 학생 그 산악단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에요, 그게. 그랬겠어요. 그때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결의한 게 있어요. 네. 10주년 기념은 히말라야에 간다. 어허, 10주년 기념은 히말라야에 간다. 뭔가 한 걸음 성큼 내딛는. 그 나로서는 이제 힐러리를 만나고. 네, 힐러리를 만나고. 10주년이면 67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열심히 산도 오르고 또 히말라야에 가는 이제 그 멤버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가서 훈련도 받고 막 그랬어요. 준비를 엄청 했어요. 근데 경비가 없다. 그렇겠네요. 돈이 없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도교수님이 한솔 이효상 선생님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우리가 학생상학연맹을 만들면서 또 회장으로 막 모셨거든. 이래 모셨는데 그 회장님이 국회의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 뼈가 든든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 이제 의장님한테 매달리가 우리가 10주년 이 계획을 했는데 돈 좀 주세요. 그래 이제 이호상 선생님도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그때 이제 제일 교포인데 그 우리나라 체육 진영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지금은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만 많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2만 불을 우리한테 줬어요. 2만 불. 지금도 큰 돈인데. 큰 돈이 당시에 2만 2만 불이. 네. 그래서 이제 2만 불을 가지고 우리가 8명이 이제 네팔을 간다고 이제 막 네네네네. 온갖 계획을 다 하고 연습하고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1963년에 네. 63년에 미국 등반대가 네.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를 처음 올라갔어요. 영국 등반대보다 10년 뒤에 네네. 성공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 이름도 내가 안 잊어버렸는데 그 대장이 그 타이렌퍼스라고 있어요. 네. 그 올라간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인데, 그분이 그때만 했던 미국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장비, 네. 뭐 대원들을 이끌고 세계 평화봉사단에 참여를 해가지고 중요한 국가의 도시를 돌면서 전시회도 하고 슬라이드 쇼도 하고 강연도 하고 네. 이러니 이제 뭐라고 할까, 미국의 국력을 이제 과시하느라고 프라이드. 히말라야로 네. 올랐다. 우리의 파워. 네. 파워.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도 초청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 대사관 그 옛날 그 한국일보 앞에 있었던 거기 가서 슬라이드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회장님이 따로 그 타이렌퍼스를 국회의장 공간에 초청을 해가지고 네. 우리하고 같이 슬라이드도 보고 네. 강연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악조건이 생긴 거예요. 슬라이드 보면 한 사람이 그게 조난사한 게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머리에는 얘들 보내다가는 누가 죽겠다. 죽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들으셔서. 먼저 그게 악조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비를 물었어요. 타이렌퍼스한테. 보스한테. 네. 그 에베레스트를 오르는데 네. 얼마 정도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네. 이렇게 물으니까 타이렌퍼스가 대답하는 게 장비, 네. 식량, 그 다음에 뭐 항공료, 예. 이런 것을 다 빼고, 장비 식량 항공료를 빼고. 네. 그런 건 다 빼고, 네.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네. 카트만두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까지 가는 운행비. 네. 그거는 뭐냐면 포탄한테 이제 짐 지어가지고 네. 일당 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네네. 그때는 길이 없어가지고 카트만두서부터 베이스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동차가 아니고. 대단한 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운행비만 20만 불 들었다. 아유, 까마득한 액수다, 정말. 20만 불. 우리는 2만 불 가지고 그 우리는 모든 걸 다 2만 하려고. 불 가지고 비행기표, 장비, 뭐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그거 다 제외하고, 운행비만 20만 불. 거기서 운행하는 그거 운행비만 20만 불 들었다는 거예요. 오마이 갓이다. 네. 그래서 타이렌퍼스를 보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장님이 못 간다. 누가 죽을지도 모르고, 돈은 턱도 없고, 못 간다. 예, 못 간다. 근데 엄청 섭섭했어요. 그랬겠네요. 괜히 타이런 버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타이렌퍼스 턱에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서 그냥 조난당하거나. 그랬더니 조난당해. 이제 그런 형편이라서 결국 네. 나한테는 히말라야는 인연이 없구나. 힐러리는커녕. 근데 이제 그때는 벌써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대를 필요하고 내가 교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생 교육하기도 바쁘고 이러니까 자연 가족들 데리고 막 우리나라에 있는 산을 그저 유람 삼아 올라다니는 네. 그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 버렸어. 히말라야 연습을 하던 내가. 네. 포기를 하고 네네. 내 인연에 그런 게 있겠는가. 이랬는데 이화대학에 내가 있는데 82년도예요. 네. 갑자기 한국산학회에서 나한테 히말라야 마칼루 등반대가 떠나는데 참여하겠느냐가. 어이구야. 남 보네요. 무슨 얘기요. 마칼루 등반대가 가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훈련을 3년간 받은 거예요. 네. 그런 등반대에 나보고 말이지 참여하겠느냐 이건 정말 나로서는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 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간다. 당연히 가죠. 그때 2만 불에 접혀진 희망과 그렇지. 꿈이었는데 이건 제대로 갖춰서 간다. 비용까지 다 했을 텐데. 네. 조건도 내가 물어보도 안 했어.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그랬는데 마칼루 학술 원정대라고 돼 있어요. 학술. 네. 우리나라에서 그 히말라야 원정대가 그렇게 많이 갔지만은 학술 원정대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도 학술은 뭐 순수하게 등산을 목적으로 해도 학술이 앞에 들어간 건 최초이자 최후였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연이 있는 게 나는 몰랐는데 네. 뭐냐면 한국산악회가 문교부에 등록이 돼 있었어. 문화체육부 뭐 이런 데가 아니고 문교부에. 그래서 문교부에다가 마카루를 간다고 하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무슨 학술 그래 앞에다가 학술을 넣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못 간다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고 막 학술 조사하면 갈 수 있다 이래 되니까 등반도 하고 갔다 와서 이제 논문으로 보고서를 낼 수 학술 있는 보고서도. 네. 사람이 누굴까 이제 찾아주니까 나야. 그게 바로 나야. 그래서 내가 뽑힌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왜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 갈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연습도 안 하고 뭐 그랬겠죠. 까마득하게. 그래서 내가 동대문에서 맨날 점심 먹으러 광화문까지 나갔어요. 걸어서. 그게 트레킹이자 걷는 연습 삼아. 광화문 가서 비원 앞으로 비원에서 장경원 넘어가서 장경원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그래서 돌아오는. 선생님 그때 걸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나로서는 벅찬 거지. 이 도대체 이런 행운이 나한테 어떻게 떨어졌는가. 사실 심리적으로는 이미 히말라야 산을 걷고 있었는데.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그래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네. 갔는데 내가 왜 갔겠어요? 학술조사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등산하는 그 정상보다는 학술조사를 하자면 셀파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야 돼. 학술조사니까 뭔가 민속, 문화. 네. 무슨 연구를 하자면 뭐지 연구비가 있어야 될 거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 드는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셀파 마을에 가서 문화적으로 어떻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심리 검사를 해보는 거, 네. 돈 안 들잖아요.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갔다 와서 논문 3개를 써서 문교부에 제출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 양심적으로. 그거는 그걸 그냥 땜질하게. 논문을 위한 논문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가서 이제 그 본 등반대는 이제 정상을 항해가고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베이스 캠프까지 갔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예. 나는 셀파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야 되니까. 학술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셀파 하나를 데리고 천막 하나 하고 둘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제일 처음 찾아간 것이 에베레스트 베이스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힐라리가 쿰중이라는 곳에 학교도 세우고 조만한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자면 에베레스트 베이스로 가야 돼. 그 중간에 있으니까. 이제는 한 발자국 또 두 발자국 더 가까이 그렇지. 가죠. 네. 그래서 셀파하고 둘이 이제 갔는데 거기 가니까 힐라리가 없잖아요. 막상 갔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출장 나갔다. 아이고. 출장하고 그 봉사 나갔다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그건 어디 나갔다 하면 2주일, 3주일. 거리가 워낙. 거리도 머니까. 그렇고 뭐 걸어야 되니까. 네네네. 나는 2주일을 작정하고 에베레스트 베이스까지 갔다가 하산하면서 그분을 만나려고 딱 갔더니. 갔는데. 그게 비행기표는 내일 모레 타도록 돼 있는데. 예. 참. 이 난감한 1950 그때가
2년, 3년. 53년에 했는데. 그때 내가 결심했던 게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네네. 생각하면서 실망을 하고, 그 내가 셀파가 짐을 지고 나는 짐을 안 지고, 네. 카메라만 목에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2주일 동안 산을 걸었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이 목에 건 카메라가 이게 너무 무거워. 바위돌처럼. 그래서 이 필름을 이래 보니까 석 장 남았어. 아하. 그래서 내가 이걸 아무거나 이렇게 탁 석 장 찍어가지고 예. 셀파 짐에다가 넣어버리면 나는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예,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카메라를 들고 찍을 힘이 없어. 물론 이제 긴 여행 때문에 탈진한 것도 있지만은 힐라리를 못 본다는 그것에 내가 너무 실망해서 희망을 탁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팍팅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힘이 들어서 밥 위에 내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웬 할머니들이 네. 그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 네.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곁에 가서 이래 보니까 나보고 내가 등산복 차림이니까 등반하느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에베레스트 베이스까지 갔다 오는데 힐러리 경을 만나려고 갔는데 어디 나가고 없다 해서 못 만나고 이래 간다고 그랬더니 그림 그리던 사람이 힐러리 저기 있다고. 와. 아이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마다부람이라는 그 에베레스트 가자면 그 중간에 있는 또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함께 등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인들하고 같이 이제 기념으로 온 거예요. 와서 팍팅에 그 다리가 하나 그 수리할 게 있어가지고 그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분이 힐라리에다 그러면 딱 보니까 사진에 본 거하고 똑같아.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게 힐라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어디로 가더라고. 내가 따라갔지. 따라가니까 그거는 화장실이 따로 없잖아. 그러니까 낭떠러지 근방에 가더니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붙어가지고 나도 소변을 놓죠. 힐러리와 함께. 힐라리와 함께. 소변을 봤어. 역사적 소변이다. 힐라리 경이시죠. 그러니까 맞다고. 나는 한국에서 온 마칼루 학술 원정대원이다. 그때는 이미 이제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성공한 거 축하한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등반가들이니까 그건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30년 전부터 이랬더니 자기도 놀래가지고 서툰 영어지만은 뭐 그래 이제 서로 말이 통했어요. 그래 가서 이제 자기가 끓여주는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래 내가 보게들 털어보니 돈이 $100가 있어. 그래서 내가 $100를 그 이제 잔돈이니까 보여주면서 $50를 떼가지고 드렸어. 그 궁중에 병원에 쓰세요. 50달러는 내가 카트만두 돌아갈 때까지 써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한국 돌아가면 당신을 돕는 사업으로 내가 애써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내가 히말라야에 가서 네팔의 의료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점이에요. 정말. 30년 만이에요, 30년. 근데 다행스럽게 그 석장 남은 필름 때문에 힐라리와 내가 찍은 사진이 남아있네요. 그래요? 그게 한국 최초로 힐라리와 찍은 한국. 그럼 지금도 그 등산가예요.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 사진은 내가 한국 산악박물관에 기증했어요. 지금은 소장하고 계시나? 지금은 이제 그 컴퓨터에 그냥 영상만 저장을 해놨지. 그 원본은 내가 그 국립등산박물관에. 그러면 선생님. 그때 이제 힐라리가 사인해 준 거하고. 그럼 그 영상을
제가 얻을 수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화면 한쪽에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 있죠. 아. 저 앞에 있는 거, 저거요. 저 사진이 그때 힐러리 경이십니까? 그러지. 아하, 제가 그럼 휴대폰으로 촬영해가지고 이걸 바로 올리도록. 저는 저분이 바로, 야.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고 한국에 와서 내 네. 친구들이 전부 의사니까, 네. 야, 히말라야에 이런데 약을 좀 기부해라. 아하. 그랬더니 전부 좋다고 말이지. 예. 좋은 말은 뜻이고. 그래 놓고, 이제 뭐, 절박감이 나만큼 안 있으니까, 개업하기 바빠가지고, 안 주더라고. 말로는 좋고, 말로는 실제로는 안 이제 좋고. 좋겠다 이랬는데. 예. 그래서 내가 이화 의료봉사단을 만든 이유가, 야.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약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생기니까, 거기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힐라리 경과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네요. 53년에 마음 먹고. 근데 이제 한국 등반대가 에베레스트로 네. 올라간 것이 77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87년도에 네. 10주년을 맞았잖아요. 예. 그때 힐라리 경을 초청했어요. 한국일보에서. 한국일보에서. 신문.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만난 거예요. 87년에. 만나서 저 사진을 내가 사인해서 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 번째 만날 수 있었는데 내가 못 만난 거는 내 처남이 네. 친처남은 아니지만 몇천 되는 처남이 뉴질랜드 대사로 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놀러 오면 힐라리 경이 그때는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거기에 와 있을 때니까 만나서 얼마든지 네네. 뭐 옛날 얘기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대사가 곁에 있으면. 네네. 그래서 좋아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그때 또 뭐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양심선언 가고 그래서 그거 복잡했어요. 네. 그게 뉴질랜드 대사를 하다가 소환돼가지고 정치적인. 결국 세 번째는 만나지는 못하고 그 두 번 내가 이제 힐라리 경을만 그 내 속으로 뭐 한 번도 오감한데 두 번이나 그렇죠. 됐는데 세 번이나 내가 욕심낼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뭐 그분을 직접 돕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이화 의료 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퇴직할 때까지 13년간 그 무이촌을 가져온 거예요. 예. 그러고 그 이제 정년 퇴임하자 이제 가족 아카데미아에서 연결해 가지고 소규모의 의료 봉사와 네네. 이제 그 문화 교류 그걸로 이제 이어져 간. 그러니까 그걸 기다린 게 30년이에요. 30년. 선생님, 제가 이렇게 벅찬데, 그리고 지금 저는 저 카메라 뒤에 있는 저 사진을 계속 쳐다보게 되네요. 정말. 그거는 이제 편집해서 썼어요. 인터뷰를 한다면 선생님 이렇게 마이크로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참 필설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예. 그럼 선생님 이 30년, 53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힐러리를 봐야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마침내 83년에 실제로 30년 만에 힐러리를 우연히 보고 필름 석 장 남은 걸로 저렇게 기념사진까지 찍게 된 이것에서 내가 희망의 조건, 오늘 주제 희망의 조건으로 희망과 관련해서 내가 절실하게 느낀 것, 내가 배운 것, 그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에서 내가 얻은 교훈이랄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소제목으로 내놓은 그거예요. 간절히 가는 거는 진실로 이 말이에요. 네, 진실로. 소망을 갖는다면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가는 게 앞에 얘기해 20년 만에 세계 일주를 한 거나 30년 만에 힐라리를 만나는 거나 그래서 내가 특정한 날짜는 안 정했지만 언젠가는 이래야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그 30년 만에 힐러리를 만난 걸 들으면서
선생님 이런 비유도 한 번씩 쓰셨거든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 그렇죠. 감나무에 올라가야 뭐 감을 하나 먹든지 하지. 근데 선생님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감나무를 오르려고 노력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단지 입 벌리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노력을 했는데도 아니, 불구하고 네. 올라가도 예. 감에 손이 닿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 환경은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산악회도 만들고 그렇죠. 2만 불 그것도 하면서 계속 나는 가까이 다가가니까 마침내 이 간절함과 간절함에서 나온 나의 행동이 실천이 이게 합쳐져서 마침내 만남이라는 열매로 맺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희망만 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제 네. 그것만 이루어져도 너무 감격할 일인데 네네 더 감격할 일은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네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내가 못 가서 그렇지 네.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맞아요. 내가 네팔을 네. 갈 수가 있었어요. 저도 이거는 굉장한 그렇죠. 뭐라고 그러니까 행운이에요, 행운. 행운은 또 다른 행운을 낳고 희망은 더 큰 희망을 또 낳는다. 이렇게 저는 또 배우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희망은 또 어떤 큰 희망으로 변할지 모른다. 이어지는 거죠. 이어진다. 그죠? 이어진다. 희망은 이어진다. 그래. 이것이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은 실천, 얻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희망을 이루는 순간 또 다른 희망으로, 멋진 희망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인생은 참 희망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든 희망의 끝만이라도 갖고 네, 계세요. 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희망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내가 걸어가면 그 길이 희망이 된다. 그리고 내가 걸어간 길이 누군가에는 또 다른 희망이 된다. 그렇죠. 네. 아, 정말 네팔을 안 가봤는데 저는 어느새 히말라야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히말라야에 흠뻑 취하고 힐러리 킹과의 만남, 그 위로 이어지는 또 다른 희망에 흠뻑 취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히말라야의 마음으로 함께 걸었던 너랑 나랑 이서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